남편의 서랍에서 떨어진 사진 한 장이 제 38회 결혼을 단숨에 찢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마음속에서 결혼의 장부를 접고 내일 아침엔 바로 졸혼 선언을 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뒤 큰아들이 흥분한 기색이 역력한 메시지를 보내왔고 그 안에는 호적파기라는 단어가 서슬 퍼렇게 박혀 있었습니다. 한 줄의 문자가 제 심장을 내려앉게 만들었고 제 머릿속에는 온갖 상상과 계산이 뒤엉켜 흩날렸습니다. 저는 올해 62입니다. 동네 복지관에서 주 이틀씩 서류 정리를 하며 작은 품삯을 받습니다. 오래전부터 저는 동네 언니들과 함께 동호회 계모임에 다녔습니다. 이름은 거창하지만 사실은 손으로 무언가를 만들고 매달 소소하게 개를 붓고 그 달에 차례가 되는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숨통이 트이는 돈을 건네는 모임이었습니다. 저의 차례는 이미 지난해 지나갔고 지금은 미정 언니가 총무를 맡아 깔끔하게 정리한다고 모두가 믿고 있었습니다. 제 남편 영수는 꾸준히 검소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술에도 담배에도 큰 지출이 없는 사람이었고 월급 통장 대신 연금을 오롯이 생활비와 공과금으로 쓰자고 언제나 말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의 서랍에 낯선 여자와 나란히 선 사진 한 장이 얌전히 엎드려 있었습니다. 흰 마스크를 턱에 걸친 중년의 여자는 눈웃음이 깊었고 남편은 평소와 다르게 셔츠를 빳빳이 다려 입고 있었습니다. 사진 뒤편에는 낙서처럼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바로 저희 동호회 계모임 계원들이 모인 날과 같은 날짜였습니다. 그 주부터 남편의 귀가가 잦아졌고 늦은 밤 낯선 번호의 전화가 끊겼습니다. 제 귓속에서 바람이 도는 것 같았습니다. 개날마다 빠지지 않던 모임에서 미정 언니가 보이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두 달이 지나도 모임비 정산이 미뤄지더니 어느 날 아침 저는 개통장의 잔고가 바닥난 화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아무도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알지 못했습니다. 누군가는 미정 언니가 치료비가 급해 손댄 것 같다고 추측했고 누군가는 요즘 유행이라는 코인에 손댄 것 같다고 수군거렸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제 남편이 관심을 보였다는 이야기를 제가 듣지 못할 것처럼 일부러 크게 떠들었습니다.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 손은 매일 밤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냉장고 불빛 아래서 저는 남편의 재킷 주머니며 서랍이며 다 뒤졌습니다. 그러다 찾아낸 사진 한 장은 비수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사진 속 배경에 보이는 간판은 낯설지 않았습니다. 동네에 새로 생겼다는 가상자산 상담 카페의 초록색 넌이었습니다. 사진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남편이 그 여자를 어떻게 아는지, 왜 그날 그곳에 있었는지, 누가 사진을 찍었는지, 그리고 왜 저는 그 장면을 몰랐는지. 그 무렵 제 머릿속에는 졸혼선언이라는 말이 자주 떠올랐습니다. 나이 들어 마음 편히 각자의 방을 갖고 식탁의 의무와 서로의 기대에서 풀려난 채 동지로만 남자는 말. 저는 그 말을 늘 남의 집 이야기로만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진 한 장, 빈 개통장, 그리고 남편의 차가운 침묵이 그 단어를 제 집 현관까지 데려왔습니다. 제가 모임에 얼굴을 내밀 때마다 몇몇 사람들은 제 눈을 피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더 직설했습니다.
괜찮냐고, 어떻게 할 거냐고, 남편은 뭘 하고 다니냐고. 저는 설명할 언어를 잃었습니다. 저는 은행에 가서 지난 3달간의 제 통장 거래 내역을 발급받았습니다. 생활비를 아끼느라 전기포트를 사용하던 제 손으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금액들이 뽑혀 나가고 있었습니다. 현금 인출이 여러 번, 시간대도 어정쩡했습니다. 저녁 8시, 11시, 심지어 새벽 2시도 있었습니다. 그것들은 제 남편의 손이었을까요? 제 마음은 매번 달그락거렸습니다. 강한 훅을 다시 하나 더 얹겠습니다. 저는 그날 밤 제 반지를 풀어 헌금통처럼 생긴 자그마한 금은방 접시에 올렸습니다. 살면서 처음으로 내 손의 노란 빛을 남에게 건네며 그 빛으로 다른 이의 울음을 일시적으로 말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때렸습니다. 제 손등의 검버섯들이 반짝이는 유리 위로 흐릿하게 번졌고 그 반짝임이 제 체면의 마지막 조각 같았습니다. 돌아오는 길, 저는 가상자산 상담 카페 앞에 멈춰 섰습니다. 문 밖에는 초록넌의 벌레처럼 이끌린 사람들이 2~3명 서 있었고 실내는 환하게 밝았습니다. 유리 너머 TV 화면에는 어떤 코인의 상승 그래프가 가파르게 솟구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플라스틱 컵을 들고 흥분한 몸짓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 속에서 제 남편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그 모습은 짧은 한 폭의 그림 같았습니다. 셔츠 깃을 고추 쓴 사람이 앞사람의 손짓을 따라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고 벽에는 누군가가 적어놓은 초심, 분산투자, 위험관리라는 글씨가 공허하게 빛났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남편은 그런 자리와 먼 사람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제 눈앞의 풍경은 제 믿음의 밑바닥을 뒤집었습니다. 제가 안으로 들어가서 그의 소매를 잡는 상상을 여러 번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대신 손에 쥔 사진 한 장을 더 세게 쥐었습니다. 제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릴 정도로. 저의 동호회 계모임 사람들은 그 사이 조용히 분열되었습니다. 누군가는 경찰서로 향했고 누군가는 별 수 없다며 체념했습니다. 저는 무엇 하나 확실하게 해줄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아무 설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식탁 위에는 여전히 소금, 고추장, 약통이 가지런히 놓였고 남편은 아무 일 없는 듯 밥을 먹고 잠을 자고 새벽마다 어딘가로 나갔습니다. 저는 그를 붙잡아 화를 낼 수도 애원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제 안에서 조론 선언은 차갑게 굳어갔습니다. 큰아들은 흥분하여 가족방에 과격한 단어들을 던졌습니다. 호적파기라는 낯설고 무거운 4글자가 제 노안경 너머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 말을 눈으로만 읽고 마음에서는 우두커니 멈춰 섰습니다. 자식의 분노와 엄마의 체면과 아내의 혼돈이 너덜너덜하게 엉켰습니다. 저는 그날 밤 혼자서 작은 노트를 펼쳤습니다. 제가 앞으로 살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할지,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계모임의 손실 중 제가 책임질 수 있는 선은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남편과는 어떤 거리를 두어야 하는지, 저는 항목 하나하나를 쓰며 손끝이 굳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건의 실마리는 전혀 다른 곳에서 튀어나왔습니다. 복지관에서 서류를 정리하던 중
우편함에 끼워져 있던 누런 봉투 하나가 제 이름으로 와 있었습니다. 발신인은 어느 수사기관이었고 봉투 속에는 참고인 협조 요청서와 압수물 목록이 들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낯익은 이름과 낯선 단어들이 나란히 했습니다. 제 남편의 이름, 미정 언니의 이름, 그리고 코인 몰빵이라는 메모가 인쇄된 캡처 사진과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압수물 목록에는 외장 저장 장치 2개, 거래 내역서, 현금 다발 사진, 그리고 일자와 장소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서류를 보는 순간 제 심장이 무섭게 내려앉았습니다. 동시에 제가 미처 보지 못했던 퍼즐 한 조각이 제 앞에 놓인 느낌이 들었습니다. 결정적 단서가 제 손바닥 위에 올려져 있었습니다. 봉투의 맨 밑에는 작은 USB가 동봉되어 있었습니다. 장문의 문서 중간에는 이것이 피해자들의 손실 회복을 위한 임시 보관물이며 관련자는 증인 자격으로 협조 중이라는 문장이 있었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밤새 갈기던 의심과 멸시와 수치심들 한가운데서 제 남편이 증인이라니 저는 즉시 USB를 컴퓨터에 꽂지 않았습니다. 그저 오랫동안 쥐고만 있었습니다. 단서가 곧 정답이라는 믿음은 제게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저 언 손에 낀 장갑 같았습니다. 벗기기 전에는 온기를 알 수 없다는 그 느낌. 그날 밤 저는 깊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조론 선언을 적어 놓은 종이를 몇 번이고 접었다 폈습니다. 제 시선은 사진 한 장과 USB 그리고 참고인 협조 요청서 사이를 오갔습니다. 새벽녘 저는 결국 USB를 꽂았습니다. 화면에는 폴더가 몇 개 열렸습니다. 거기에는 날짜와 시간, 장소가 촘촘히 기록된 메모와 거래 화면 캡처가 있었습니다. 제 남편의 필체가 맞는지 저는 손으로 화면을 더듬었습니다. 그 중에는 미정 언니가 주도한 설명회 일정과 모임 사람들에게 권유한 투자 항목, 그리고 코인 몰빵이라는 단어가 유난히 굵은 글씨로 표시된 캡처가 있었습니다. 설명회와 코인 카페의 위치가 일치했고 제가 보았던 그 초록넌 간판의 주소도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 장의 문서를 더 발견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의 회신 공문이었습니다. 특정 계좌로 흘러간 자금 중 일부가 동결되었고 피해자들의 명단이 수합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거기에는 동호회, 개모임 사람들의 이름도 보였습니다. 저는 모래바람 속을 걷는 기분으로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스크롤 끝에는 제 이름도 있었습니다. 한참을 멍하니 앉아있던 저는 벽시계 소리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이제 반전을 말해야 합니다. 저는 그제야 사진 한 장의 각도를 다시 보았습니다. 남편의 시선은 그 여자를 향한 다정함이 아니라 손에 쥔 영수증을 들이보이며 무언가를 확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배경의 유리창에는 카메라를 든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비쳤습니다. 저의 계산과 상상은 부끄럽게도 너무 쉬운 길로 달려갔던 것입니다. 남편은 미정 언니와 한통속이 아니라 오히려 미정 언니를 미행하고 기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남편은 계모임에 대한 제 부끄러움을 덜어주려 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개 전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을 더럽히고 있었습니다. 코인 몰빵이라는 말은 그가 한 행동이 아니라 미정 언니가
어르신들에게 반복해서 주입하던 주문 같은 말이었습니다. 남편이 서랍에 사진 한 장을 남겨둔 것도, 발신인 모를 봉투가 제게 온 것도 결국 남편이 저에게 믿음을 요구했던 방식이었습니다. 반전 이후에도 제 마음이 곧바로 깨끗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미 상처는 나 있었습니다. 제 의심은 저를 변호하느라 다른 이들을 공격하려는 칼날로 둔갑해 있었습니다. 저는 제 손끝의 차가움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미정 언니가 사라지고 돈이 사라지고 사라진 것들 사이에 틈입해 들어온 낯선 여자의 웃음과 초록넌의 그림자들이 이제는 다른 얼굴로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남편이 그런 일을 왜 저에게 미리 말하지 않았는지, 어쩌면 말할 수 없었을지 저는 바닥까지 헤아리려 애썼습니다. 갈등의 흔적은 여전히 곳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동호회, 계모임 방에는 여전히 분노와 체념이 엉켜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말에 안도했고, 어떤 이들은 잃고 난 뒤에는 어떤 돈도 같은 돈이 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들 사이에서 제 자리를 다시 찾아야 했습니다. 제 반지 대신 저는 사과와 정보를 들고 갔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만큼의 사실, 언제 어떤 돈이 묶였고, 누가 어떤 역할을 했으며, 어떤 문서가 있고, 누가 참고인으로 나서고 있는지, 조심스럽게 손바닥을 펴듯이 집으로 돌아와 저는 식탁 위에 조론 선언 종이를 미묘하게 내려다보았습니다. 선언이라는 말은 그날따라 너무 단단하고 차가웠습니다. 선언은 돌처럼 무겁게 놓였고 제 마음은 그 돌을 들어서 누군가를 향해 던지고 싶은 충동과 그 돌로 집의 기초를 단단히 다지고 싶은 소망 사이를 오갔습니다. 남편이 들어와 옷을 갈아입고 냄비를 열어 국을 덜어가는 동안에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의 순간만큼은 조심하고 싶었습니다. 말은 때때로 영수증보다도 오래 남기 때문입니다. 며칠 뒤 경찰서에서 공식적인 안내문이 왔습니다. 환수 절차와 피해자 서명 일정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종이를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쥐었습니다. 동네 언니들에게 먼저 소식을 알렸습니다. 오래된 동지들이 때늦은 눈물을 흘렸고 제 어깨는 오래된 후회와 느지막한 안도감으로 묵직해졌습니다. 남편은 그저 한동안 말수가 줄었습니다. 저는 그 줄어든 말의 여백에서 오래 생각했습니다. 믿음은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무너지는지, 또 무엇으로 다시 쌓을 수 있는지. 마지막으로 저는 저의 서랍을 정리했습니다. 사진 한 장, 참고인 협조 요청서, USB, 그리고 접었다 폈다 했던 조론 선언 종이를 한데 모았습니다. 호적파기라는 말이 때 아닌 전쟁처럼 제 삶에 들이닥쳤다가 결국 무력하게 밀려나던 순간도 저는 기억해두기로 했습니다. 가끔은 단어들이 지나치게 쉬운 오해의 길을 만들어 놓습니다. 손가락 하나로 올리고 내릴 수 있는 세상에서 한 줄의 캡션이 한 사람의 인생을 단정짓는 순간을 저는 너무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니 저는 지금도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제가 본 것이 전부인지, 제가 들은 것이 진실인지, 그리고 제가 느끼는 분노가 과연 그 방향을 잘 알고 있는지. 강한 훅을 마지막으로 다시 남깁니다. 사진 한 장은 진실의 전체가 아니었습니다. 조론 선언은 끝이 아니라 질문의 시작이었습니다. 호적파기라는 단어는 가족을 지우기보다
우리가 무엇을 지키며 살아왔는가를 묻는 정교한 벼락이었습니다. 그리고 코인 몰빵이라는 유혹은 숫자의 파도에 휩쓸려도 결국 사람의 손을 놓지 말라는 경고였습니다. 저는 오늘도 식탁 위에 수저 2벌을 올립니다. 서로의 설명이 늦었고 서로의 불신이 앞섰으며 서로의 자존심이 상처를 남겼다는 사실을 숨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또한 압니다. 가장 결정적인 단서는 때로 가장 평범한 자리에 놓인다는 것을. 남편의 서랍에 남겨진 사진 한 장처럼, 모임의 조촐한 장부처럼, 봉투에 찍힌 도장의 둔탁한 흔적처럼 저는 제 귀를 다시 곱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천천히, 더 오래, 더 깊이 들으려 합니다. 여러분은 의심과 믿음 사이에서 어디에 발을 디디시겠습니까?